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걱정이 컸던 하루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이 정보 시스템 먹통이 회복이 되질 않으면서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 괜찮을까 걱정이 컸습니다. 온라인 먹통 탓에 증명서 발급받으러 주민센터로 몰려나온 주민들 많았는데요. 온라인 이 정부24가 복구되면서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여전히 복구율은 11%에 불과합니다. 화재로 훼손된 전산 시스템 복구는 최소 4주가 걸릴 예정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하루 현장부터 시작합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주민센터가 아침부터 북적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는 소식에 직접 주민센터까지 나온 겁니다. 생후 60일 된 아이를 안고 나온 엄마도 있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복지 서비스나 이런 거 신청할 게 되게 많거든요. 좀 와야 되거나 이런 불편이 좀 많이 생길까 봐 그런 게 좀 걱정돼요. 2차 소비 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이의 신청을 하려다 국민신문고 사이트가 먹통이 되자 찾아온 주민도 있습니다. 인터넷 지금 사이트에 접속이 안 돼가지고. 일부 시스템이 복구되며 정부24와 무인민원 발급기 등은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현장을 찾은 사람들은 언성이 높아집니다. 뭐야? 어떤 거 필요하신 건데요? 저거 민생 그거 받으려고. 저기 밖에 나가서 필요. 등본을 띄워야 되니까. 이거는 저희가 필요 없고 쿠폰 좀 주세요. 또 이상한 양반들이네. 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중요도 등급에 따라 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에 직접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은 장기간 장애가 예상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신문고 서비스 등이 여기 포함되는데 대구센터로 옮긴 뒤 복구 작업을 시작해야 해 최소 4주가 걸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 먹통에 막힌 적 있으시진 않으셨나요? 우체국에선 신선식품 택배를 붙일 수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화장장 예약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은선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우체국의 택배 접수 창구가 추석 연휴 전 택배를 보내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정부 전산망 화재로 마비됐던 우체국 금융과 일부 우편 서비스가 오늘 복구됐지만 신선식품이나 착불 소포는 여전히 이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김치를 해가지고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 해가지고. 추석 대목을 맞아 보낼 물건이 많은 상인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쓰던 기존의 고객들 몰았어요. 신뢰가 깨져버리죠. 더군다나 이게 나라에서 하는 것인데. 부동산 거래 시 필수 서류를 발급하고 열람하는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가 막히다 보니 직접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직접 가서 하는 거고 여기서 하는 거고 차이점은 시간 소비가 크니까. 전국 화장시설 예약 서비스도 먹통이 되면서 유족들은 일일이 전화를 걸어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데이터 보안법 화재 때문에 연락이 안 돼요. 주요 은행에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해 계좌 개설이나 카드 발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화재가 난 지 나흘째인데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불이 났는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CCTV를 보면 이 불꽃이 튀며 번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이 전동 드릴도 발견은 됐다는데요. 현재까지 밝혀낸 상황 김대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감식 요원들이 수조에 담긴 배터리팩을 하나씩 꺼내 올립니다. 발화 지점 근처에 있었던 배터리팩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한 지 나흘째인 오늘 본격적인 정밀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배터리 분리 작업 당시 발생한 불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5층 전산실 CCTV에서 불꽃이 튀며 불이 확산되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다만 발화 지점을 정확하게 비추지 않아 화재가 배터리에서 발생했는지 전선에서 시작됐는지는 정확한 구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이 직접 난 걸로 추정되는 방향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요. 부상당한 분이 제일 잘 알 것 같은데 그분이 아직 조사가 안 돼가지고. 화재 현장에서는 배터리를 분리하는 데 사용한 전동 드릴도 발견됐는데 화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20여 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화재 현장에 있던 외부 업체 작업자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들은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하던 중 불꽃이 튀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터리 전원 차단을 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의혹을 부인한 셈입니다. 화재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작업자 1명은 병원 치료가 어느 정도 이뤄진 다음에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과정에서 안전 매뉴얼을 지켰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이렇게 진실 규명엔 갈 길이 먼데 여의도 정치권은 니탓 공방이 점입가경입니다. 서로를 향해 말아먹었다, 업보다. 이 와중에 책임 피하겠다고 하는 게 불성사납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쪽 논리가 더 맞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박지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화재 책임을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의 품질 보증 기간이 지난해 이미 10년을 넘어섰는데 행정안전부가 손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란 획책에 정신이 팔린 윤석열과 이상민은 품질 보증 기간 10년이 지난 배터리 시스템 교체 공고를 폭탄주 마시듯이 말아먹고. 지난해 감사원이 국가 전산망에 대해 정보 시스템 이중화와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는데도 시정 조치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재난 대비 대책 마련을 권고했으나 이를 무시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력, 무대책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무유기로 인한 사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다른 데 신경 쓰느라 민생에 구멍이 생겼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작동이 멈춘 정부 시스템 96개를 투명하게 직접 밝히라고 요구했고 화재 원인을 특검으로 규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됐던 관광시장에 숨통이 트일 거란 기대가 큰 반면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버스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서울 시내 면세점을 찾은 겁니다. 면세점 곳곳에는 중국어로 환영 플랜카드를 내걸었고 다양한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3명 이상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습니다. 최대 15일 동안 한국 관광이 가능합니다. 都很方便啊，因为我来自新加坡了，所以去很多地方很多国家都不需要签证了，所以通常都不会碰到这些签证的问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마중 나온 여행사 직원들로 공항은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여행사 관계자들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에만 중국에서 도착하는 항공편이 100편이 넘습니다. 예, 많이 물어봐요. 요즘에 호텔 가격대가 어떻게 되냐고, 식당 좋은데 맛있는 데 어디 있냐고 이런 문의 많이 와요. 올 7월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60만 명이 조금 넘는데 정부는 이번 무비자 허용으로 100만 명이 더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무비자 정책 시행에 따라서 코로나 이후에 정체되었던 이 중국 단체 관광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면서 걱정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불법 체류 가능성에 기초 질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고 왜 여기 지키고 있잖아. 쓰레기 막 버리고 물도 막 들어가고 화장실 찾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첫날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야당에선 이 무비자 입국 즉각 연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늘고 범죄 조직이 침투할 수 있다며 정부가 국민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비판했는데요. 여당은 정치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고 중국 범죄 조직이 침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첫째,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이 예상됩니다. 둘째,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 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 유통 및 불법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 창구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무비자 입국 정책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무비자 입국 후 불법 체류로 남은 인원이 제주도만 해도 10,000명에 달한다며 사후 통제 불안정성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에서 불법 체류자의 93%가 중국인이라는 법무부 통계 기사도 소개했습니다. 여당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전 정부가 먼저 추진했다며 정치 선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재난을 틈타서 일부 극우 세력들의 반중 정서를 무책임하게 정치에 끌어들이는 이념몰이 정치 선동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정치권의 새로운 대치 전선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성남라인 핵심인 김현지 총무비서관, 국정감사 불참 논란이 있었죠. 총무비서관 자리는 YS 정권 이후 한 번도 국정감사장이 안 나온 적이 없다는 야당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전격적으로 부속실장으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한 번도 국정감사에 나온 적이 없는 자리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문고리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정부 출범 석 달여 만에 같은 급으로 보직이 수평 이동됐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회피용 인사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비서실장한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 지장 없다. 김 비서관은 주변에 보직에 관계없이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1부속실장은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는 만큼 출석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예정됐던 인사 개편 중 하나라며 특정 현안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후임으로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또 다른 성남라인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왔고 성남라인 또 다른 핵심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대변인을 맡아 강유정 대변인과 2인 체제를 꾸리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 자문단을 설치하는 조직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강훈식 비서실장 밑으로 조직이 늘어나면서 강 실장의 그립감이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총무비서관 인사를 두고 국정감사에 안 나오게 하려는 인사이동이라며 그림자 대통령이냐 맹폭을 퍼붓습니다. 이어서 김민곤 기자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제1부속실장 인사이동 소식에 더 센 김현지가 됐다고 비꼬았습니다. 국정감사 안 나오려고 인사발령까지 내는 것은 처음 본다는 겁니다. 강명구 조직부총장 또한 역대급 돌려막기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비서관을 두고는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이런 신비주의가 없다며 실명은 맞냐고 반문했습니다. 용산의 대통령은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용산의 모든 실권은 김현지에게 있다.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부속실장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노렸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와 관련해 민주당이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부속실장은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직위입니다. 과거에 부속실장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도 아마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출석을 결정하면 김 실장은 나갈 예정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주진우 의원은 국회는 민주당이 독단으로 운영 중이지 않냐며 실세를 감히 누가 불러란 오만한 선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지금 국회에선 4박 5일 필리버스터 마지막 법안이 논의 중인데요. 야당이 더 센 추미애법이라고 비판하는 증언감정법안입니다. 이 특위의 위증 고발 권한을 법사위원장에게 주도록 수정안을 내면서 논란이 거셉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어젯밤 상정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 활동 기간이 끝나도 언제든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법인데 민주당은 상정 직전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수정했습니다. 사실상 추미애 법사위원장 뜻대로 언제든 고발할 수 있게 되면서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본회의 의결보다 문턱을 낮춰 고발을 남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겁니다. 추미애 의원이 의장님 송구합니다만 우원식 의장보다 권력 서열이 높은 거군요. 더 센 추미애법을 제출한 것입니다. 완전히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학급회의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부담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의장이 고발 주체로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법사위원장이 거절할 경우 과반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해 국민의힘은 소수당의 고발권을 봉쇄하는 고발권 독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야당이 이렇게 비판한 국회 증언감정법에 제동을 건 건 다름 아닌 우원식 국회의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우 의장 반발에 법안을 또 수정할지 논의 중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2번 수정 논의에 야당은 졸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더 센 추미애법이라고 비판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국회의장실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의장실에서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하면 사실상 법사위가 상원이 되는 것 아니냐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회의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고발 주체를 바꿨다고 했지만 정작 의장실이 반대한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의장의 제동에 민주당은 오후 7시 30분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무제한 토론이 끝나기 직전 고발 주체를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내일 다시 증감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정이 장난입니까? 이 법이 여러분들 손에서 놀아나는 공깃돌입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고발 자체를 다시 의장식으로 바꾸는 것. 자, 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상 졸속 입법을 자백한 셈이라며 야당은 고사하고 의장실조차 설득하지 못해 촌극을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또 다른 카드, 재판 소원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은 1심, 항소심, 대법원 최종심, 3심제인데 이 대법원 판결도 불복해서 헌법소원처럼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추석 민심 역풍을 우려해 추석 전엔 확정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사법부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재판 소원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인 대법원에 불복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 사례로 이재명 대통령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결정이 대통령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은 국무담임권도 침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날려버렸으니까 이런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재로 가져가서. 재판 소원은 대법원이 사실상 사심제가 되는 거라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안입니다. 모든 사건이 이제 사심에 갔어야 장관 세월과 장관동과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겠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법원이 제일 기피하는 게 헌재 밑으로 위상이 격화되는 거라며 가장 뼈아픈 조치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사법개혁안 발표 시점을 추석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추석 민심이 중요한 만큼 사법부 압박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자, 하지만 민주당 내일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등이 모두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그래도 따져 묻겠다며 고발을 포함해 국정감사 동행 명령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내일 국회 법사위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사법 독립 침해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 대법원장 없이도 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조 대법원장뿐 아니라 대법관들, 지규현 판사, 한덕수 전 총리 등 증인들이 줄줄이 불참 의사를 밝힌 상황. 맹탕 지적도 나오지만 압박 여론 전에 힘을 쏟겠다는 전략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대법원장 호칭을 생략했습니다. 조희대 증인의 국회 출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의 식민지화입니까?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판사는 밥 안 먹습니까? 이슬만 먹고 삽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당연히 청문회 출석 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적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법사위 소속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만큼 국회법에 따라 대법원장을 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현장 조사나 국정감사 때 동행명령장 발부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지도부 소속 의원은 여론 역풍이 우려돼 신중하자는 기류도 있다며 사퇴나 탄핵을 당장 밀어붙이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국민의힘은 맞불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사법부 압박의 이유는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혜경 여사 재판도 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토론 주제는 이재명 재판은 왜 재개돼야 하는가? 민주당이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하자 맞불 의총을 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멈췄다가 언제 재개될지 모르니까 공소 취소를 얘기하고 대법원을 흔들고 이제 급기야는 법을 바꿔서 공직선거법에서 행위를 빼겠다라고 합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희생양 삼아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뒤집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 압박은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영원히 중단시키기 위한 속셈이란 주장입니다.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며 대법원도 압박했습니다. 법원도 책임이 자유롭지는 않다. 지금 대통령 재판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법원은 즉시 재개하라라는 주장을 좀 집요하게 해야 되지 않나. 김혜경 여사 재판도 재개돼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해 2심 유죄 판결이 5월에 나왔는데 대법원이 판결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혜경 여사의 재판도 신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소신 있게 최종심을 빨리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재판 소원 검토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사법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최고기관은 대법원이라고 규정한 헌법에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강행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학교 폭력이 발생하니 학교를 없앴다고 비판했습니다. 분풀이만 하고 그 다음이 없다는 겁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검찰청 폐지를 두고 전형적인 민주당식 해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검찰이라는 거는 좀 깨부숴야 되는 대상인 거지 깨부수고 뭘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이 발생했어? 학교를 없애 이런 식인 겁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부작용에 대한 후속 대책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해보고 보완하면 되지 이런 거거든요. 정확히 그 논리로 만들었다가 전혀 무능을 입증했던 곳이 바로 공수처거든요. 아니 분풀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안 수사권도 박탈해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할 경우 문제점을 상황을 가정해 들었습니다.
근데 검사님 드린 말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자수를 하고 싶은데요. 그럼 돌려보내야 됩니다. 다시 경찰로? 왜냐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 자수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럼 또 무한루프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좋아할 사람들은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대표는 민주당이 만든 중수청이 결국 발등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검찰을 책임지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오늘 뒤늦게 참담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내부에선 지휘부의 종잡을 수 없는 태도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오늘 내부망에 참담하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서신을 띄웠습니다. 대검이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한 위헌 소지 등을 강조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선 책임론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 정유미 검사장은 어제 오후 검찰 내부망에 검찰에 방향키를 진 대검은 조용하다. 현재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노대행 사퇴를 촉구한 겁니다. 지방검찰청 소속 현직 검사는 검찰청이 폐지됐는데 검찰총장 대행이 사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노대행이 띄운 글도 수뇌부 책임론에 대한 진화와 해명 성격이 짙다는 분석입니다. 노대행은 검찰청 폐지 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검찰을 지우면 개혁의 오점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듯 했다가 최근엔 법무부와는 일치된 의견이라고 하는 등 행보를 종잡을 수 없다는 내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언행에 유의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임 지검장 이 검찰개혁 오적 언급하면서 정 장관도 검찰이 장악돼 있다 비판했었죠. 자, 법무부의 오늘 공개 매우 이례적입니다.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의 언행을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임 검사장에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 의견을 SNS에 게시하는 건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행에 유의하고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일 것을 당부한 겁니다. 최근 임 검사장이 특정 인사들을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낙인 찍은 것 등을 지적했다는 설명입니다.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홍 검찰과장이 검찰개혁 오적이니까. 임 검사장은 정 장관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일선 검사장에게 내린 법무부 장관 지시를 언론에 공개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임 검사장 언행이 갈등과 분란을 키운다는 정 장관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이 안개 속인 가운데 범여권에선 미국을 겨냥한 비난 수위가 극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맹의 탈을 쓴 도둑질이다, 약탈이다. 이게 다 미국을 향한 말인데요. 이른바 자주파의 반미 공세, 어려운 협상에 도움이 될지 되레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강성 친명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미국을 향해 또다시 경고를 날렸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요구를 언급하며 사실이라면 동맹의 탈을 쓴 도둑질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는 이틀 전 비판에 이은 수위 높은 반박입니다. 여당에선 1차 대전 패전국보다 더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국민 저항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선불 청구는 묻지마 배상금입니다. 패전국에도 부과되지 않았던 수준이라는 점이죠. 협박에 전 국민의 저항이 따를 것임을. 투자협정의 외피를 두른 불평등 조약입니다. 수탈과 예속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자주파들은 동맹파가 미국 압박에 끌려가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미국의 압박에 끌려가는 걸 막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맹파로 알려진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 주변에 동맹파가 많다는 자주파 정세현 전 장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무슨 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선의 국익을 위해 선택하고 제기하는 것이 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교사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들 정치 참여는 중립을 이유로 금지돼 있는데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불거졌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정 대표는 교사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이런 현실, 그리고 후원금 내면 범법자가 되는 이런 현실은 너무나 낙후했고 후진적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서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 사적 영역인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 백승하 의원은 지난해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교원에게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을 허용하고 교육감 등 공직선거에 출마하면 휴직 등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난색을 표합니다. 중립을 위해 정치 참여를 금지한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선거 출마로 학기 중 휴직이 발생해도 결원 보충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습권만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일각에선 학교 밖 정치만 허용한다지만 교사의 공공연한 정치적 성향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 정모 씨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참고인 자격인데요. 특검은 정 씨가 인사청탁 혐의를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김건희 여사를 연결해 준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정진기 언론문화재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재단 이사장이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배우자인 정모 씨가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특검팀은 매일경제와 MBN 사옥에 있는 재단 사무실과 정 씨 자택에 수사팀을 보냈습니다. 특검은 정 씨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수사 관련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 등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하고 공직을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특검은 정 씨가 이 전 위원장과 김 여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건 아닌지 의심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정 씨는 이 전 위원장과 김 여사와 모두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이 전 위원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정진기 언론문화재단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없고 말해드릴 내용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출근길 후진하던 트럭이 시내버스와 충돌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싣고 있던 굴착기가 튕겨나오면서 버스 유리창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임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형 굴착기를 실은 트럭이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후진을 해서 골목길을 빠져나옵니다. 이 순간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와 부딪히더니 굴착기가 짐칸에서 바닥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출근 시간에 벌어진 사고로 트럭 짐칸에 실려있던 굴착기가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하면서 버스 오른쪽 측면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승객 15명이 타고 있었는데 50대 여성이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꽝 하고 소리가 나가지고 저도 갑자기 무슨 일인지 알고 뛰쳐나왔거든요. 사신 상황이 제일 먼저 생각났죠. 50대 버스 기사는 트럭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60대 트럭 운전자는 후진하다가 버스를 보고 멈췄지만 버스가 다가왔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버스 기사를 상대로도 전방주시 의무를 어겼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곰 사육이 금지되는데요. 법 시행을 3개월 앞두고 곰값을 제대로 쳐달라는 농장주와 적당히 곰을 넘겨달라는 동물단체, 그리고 내년이면 다 몰수라는 정부 사이에 말 그대로 치열한 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정성원 기자입니다. 이건 곰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 마리당 50년 전에 그 현대아파트 600, 700원 때 4,300씩 주고 샀거든. 곰 사육 금지를 3개월 앞두고 이 농장주는 마리당 500만 원에 반달곰 12마리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3년 가까운 동물단체의 설득 결과입니다. 내가 산 거 한 마리값도 안 된다. 어쨌든 그 법의 시간은 이제 흘러가고 몇 달 안 남았어요. 불법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본인들의 역할을 이제 보호시설을 마련하는 것에 이제 선을 그었고, 그래서 이제 단체들이 모금을 해서 지금 곰을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무진동 차량에 실리는 반달곰. 7시간 달려 전남 구례에 있는 보호시설로 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장주는 동물단체가 제시하는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500선에서는 좀 합의가 안 너무 되죠. 어려워요. 내가 웅담을 꺼내서 팔면 1,500, 2,000만 원 받는데 무슨 500만 원 주고 이걸 팔아요. 정말 연말까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아마 대부분 농가들 마리수가 많지 않으니까 다 도축할 거예요. 사육이 금지되는 내년부터는 전부 몰수라는 환경부 입장에 더 격앙돼 있습니다. 이 사유재산 어디 정부에서 빼앗아 가나? 김정은이가? 그렇잖아. 사회주의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생각이세요? 그럼 내가 곰을 다 환경부에 갖다 풀어주면 되지. 지금 80마리 있는 거. 그냥 포지어 잘 사주고 우리 집 몰수로 하러 가시니까 오는들 내가 개발도만 딱딱 쌓아보려는 게 돼요. 선생님은 저 한 마리당 이제는 마리당 100만 이상 들어요. 그럼 10년이면 1,000만 원짜리. 그럼 그건 줘야죠. 하지만 환경부도 확고한 입장입니다. 무상 몰수를 규정을 해놓고 매입이 쉽지 않으니까 뭔가 국가가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캄캄한 밤 새 보금자리에 도착한 12마리의 반달곰. 그런데 한 마리의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성진기 갖다 주고 화장발생기 연결을 인간들의 지난한 곰값 씨름이 계속되는 동안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없이 방치된 사육곰들. 아직도 전국에 250마리가 남았습니다. 현장 카메라 정성원입니다. 몇 달치 이용료를 다 냈는데 갑자기 문을 닫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유명 필라테스 체인에 제기된 먹튀 폐업 의혹입니다. 지점들이 잇따라 폐업하는 중에도 회원들에게는 프로모션을 내세워 재계약을 유도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유명 필라테스 업체 지점 회원이 받은 메시지입니다. 8월 이벤트를 연장하게 됐다며 연장 계약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약 2주 뒤 이 지점은 본사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며 문을 닫았습니다. 같은 체인의 다른 지점도 지난달 3개월짜리 프로모션 결제를 권유해놓고 약 한 달 뒤 같은 이유로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달 한 지점이 문을 닫은 뒤 이달 들어 줄줄이 폐점이 계속되고 있는데 모객 영업은 계속됐다는 겁니다. 회원들은 환불 요구에도 업체 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파산 신청이니까 나중에 알아서 받아라, 반대를 통해서 받아라라고 하고 이제 연락을 주저를 해버리니까. 회원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취합된 것만 9천만 원에 이릅니다. 회원들은 업체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채널A는 업체 측 입장을 들으려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한강버스. 물에 띄운 지 열흘 동안 고장만 3차례 나면서 잠시 운항을 멈추고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부동산 정책 발표 후 자리를 뜨려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성능 안정화를 위해 한 달간 운항을 정지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겁니다. 다시 한번 탑승을 계획하시고 운항을 기대했던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 나흘 만인 지난 22일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고 운행 중 전기 개통 문제로 결항한 일도 있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멈춰가지고 안 간다고 하는데요. 20분 동안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상황인데. 사흘 전엔 운항 중인 버스에서 또 방향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잦은 결함에 결국 한 달간 시민 탑승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선체 개별적으로 각각마다 스트레스를 주고 피로도를 주는 무승객 시범 운항을 통해서 문제점을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시범 운행으로 돌아간 한강버스인데요. 테스트를 위해 승객 없이 빈 선박만 운행 중입니다. 한강버스 타러 왔는데 좀 아쉽게 오늘부터 결항이라고 해서 계속 이러고 미뤄주고 그러다 보면 혹시 또 해를 넘길까.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안전성 담보 없이 홍보에만 매진한 무책임한 시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치킨 한 마리값 어디까지 오를까요? 최근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만 줄인 교촌치킨. 꼼수 논란이 불거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모든 배달앱에서 치킨 가격을 2,000원 올렸습니다.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장에서 교촌치킨 인기 메뉴를 시켜봤습니다. 반반 콤보는 얼마예요? 그런데 같은 메뉴를 배달 전용 앱에서 찾아보니 2,000원이 더 비싼 25,000원입니다. 배달료 1,000원도 따로 내야 합니다. 최근 교촌치킨 서울 지역 가맹점의 90%가 배달앱 전용 메뉴 가격을 2,000원 인상하면서 매장과 배달 가격이 서로 다른 이중 가격 상황이 된 겁니다. 올해 2분기 교촌치킨 주문의 56%가 배달 전용 앱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고객이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에서 주문을 하면 가맹점 주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같은 메뉴를 주문 방식에 따라 더 비싸게 사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등해야 되지 않나라는. 돈을 더 주고 사는 게 불리하다고 느껴집니다. 소비자. 앞서 교촌치킨은 순살치킨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 용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교촌치킨 측은 본사 결정 사항이 아니라 배달앱 수수료 부담 때문에 일부 점주들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네, 카카오톡 이렇게 바뀐 뒤 어떠셨나요? 불편하다, 되돌릴 순 없냐, 혹평세례에 카카오가 개편 엿새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친구 탭 첫 화면에서 사라졌던 친구 목록을 되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 개편안을 발표한 지 6일 만입니다. 올해 안에 친구 탭 첫 화면에 친구 목록을 원상 복원하는 대신 큰 프로필 사진들은 별도 소식 메뉴를 통해 볼 수 있도록 바꿀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직후부터 원치 않는 사생활 공유와 과도한 광고 노출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결국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학부모를 중심으로 미성년자가 무제한으로 숏폼 콘텐츠에 노출된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완전 다행이다. 다시는 이런 업데이트를 하지 않길 바란다는 환영글이 이어졌습니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6년간 서울에 아파트 31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분의 2는 수요가 많은 강남 3구 등 한강 벨트에 쏟아붓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권 최대 재개발 사업인 압구정 2구역. 어제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고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기존 수차례 진행한 세입자 자격 조회를 한 차례만 하고 재개발에 들어갈 분담금 검증 절차도 줄입니다. 이렇게 간소화하면 이 구역의 경우 2034년으로 예상됐던 착공 시기도 4년 당겨질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이런 식으로 서울 시내 주택 3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영향평가 간소화로 심의 기간을 줄이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 정비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겁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강남 3구와 마포, 성진, 광진 등 한강벨트 지역에 19만 8천 호, 전체의 3분의 2를 집중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서울의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길입니다. 국방부도 오늘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400만 제곱미터를 해제, 완화한다고 밝힌 상황.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크기로 수도권 9개 지역입니다. 특히 서울공항 일대 비행 안전구역이 해제되며 분당과 강남, 송파, 광진 등의 재개발 재건축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에 미국 내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 단속에 시민들이 대동단결해서 대응하고 있다는데요. 자, 그 현장을 세계를 가다 워싱턴 최주연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차로 15분 떨어진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거주지입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E 반대 게시물이 곳곳에 보입니다. 이민 당국의 법 집행이 잦아지면서 거리에 다양한 게시물이 부착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민 당국이 접근했을 때 대응 방법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단체의 번호도 적혀 있습니다. 묵비권 행사를 권하면서도 이민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무단으로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당부도 포함됐습니다. I have seen ICE. Like 2 weeks ago, ICE was around here. I heard that 2 to 3 parents, I think, were taken from this school too. IC 요원들이 학교 앞까지 찾아와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자 시민들끼리 한 라인까지 만들어 대처법을 공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People are calling, reporting ICE sightings, and also people need requests with certain other types of help. 라틴계와 아시아계 유입이 많은 버지니아 리치몬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역 상인들이 대동단결해 서점, 식당, 심지어 장난감 가게까지 IC 출입 금지 포스터를 내걸었습니다. I feel like right now that they are kind of going and attacking in random places. It doesn't seem to be just kind of one area. 유니폼을 입지 않거나 일반 승용차를 활용한 위법 단속을 이른바 단체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They need to go through a local agency to get that. So if ICE showed up with the police of Richmond, we would comply. But without a local agency or a branch of that sort, they can't come in. 특히 이들은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제2의 조지아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여름에도 선선해 피서지로 자주 찾는 일본 홋카이도가 70년 뒤 40도까지 뜨거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본 연구기관의 예측인데요.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정부기관인 일본 홋카이도 도립 연구기관이 만든 70년 뒤 가상 일기예보입니다.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 곳곳에서 8월에 40도가 넘는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内陸を中心に40度を上回る猛烈な暑さとなるでしょう。10月もまだ真夏日となることもあり 홋카이도는 여름에도 30도 이하의 선선한 날씨로 한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이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올해 홋카이도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올해 7월 24일 기타미에선 홋카이도 관측 사상 두 번째로 높은 39도를 기록했고 오비히로에서도 최고 기온이 38.8도를 기록했습니다. 홋카이도의 기온 상승이 맥주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맥주 원재료인 보리와 호비, 홋카이도와 같은 선선한 지역에서 생산되는데 기온 상승으로 수확량이 줄면서 맥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삿포로 맥주 제조사 측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2050년엔 원재료 가격이 72억 원 넘게 오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중국에서 도로를 달리는 버스 앞 유리창으로 갑자기 쇠막대가 날아들었습니다. 유리 파편이 운전기사 얼굴로 튀었는데요. 실명 위기에도 운전대를 붙잡고 끝까지 승객을 지켜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 갑자기 앞유리창에 쇠막대가 부딪히더니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운전 중이던 버스 기사는 그대로 유리 파편을 맞습니다. 기사는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감쌉니다. 다급한 상황에도 기사는 운전대를 놓지 않았고 천천히 갓길에 버스를 세운 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버스 기사는 오른쪽 눈을 다쳐 실명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한 덕분에 버스 승객 16명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가파른 설상 경사에서 갑자기 누군가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가가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릅니다. 현지 시각 25일 중국 스촨성에서 해발 5,000m가 넘는 설산을 등반하던 30대 등산객이 미끄러져 숨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사진을 찍기 위해 안전로프를 풀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가 어제 개통됐습니다.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의 화장 대엽곡 대교가 착공 3년 만에 완공됐는데 수면에서 교각까지 높이는 625m, 건물 200층 높이입니다. 주요 교량 길이는 1,420m에 달합니다. 다리 개통으로 2시간 넘게 걸리던 협곡 사이를 약 2분 만에 지날 수 있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인도의 한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거의 구르다시피 해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전당대회 중에 패싸움이 벌어졌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오더니 균형을 잃은 듯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화단 형태의 중앙 분리대에 걸려 한 바퀴를 돌더니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맞은편 트럭과 충돌하며 공중에 뜹니다. 현지 시각 그제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와타다교 인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고속도로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려졌는데 2달 전에도 차 한 대가 사람을 태우러 잠시 멈췄다가 뒤따라오는 차량에 들이받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소리를 치며 의자를 던집니다. 이내 서로 달려들더니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등 패싸움을 합니다. 현지 시각 그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정당인 통합개발당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파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겁니다. Saya juga menyayangkan terjadinya sebuah keributan yang kemudian menimbulkan korban di mana 당대표 측은 해당 사건의 CCTV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으로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내일은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맑은 하늘 속 소나기가 지나는 곳 있겠고요.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낮 시간엔 여전히 반소매 차림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내일도 서울 기온 17도에서 시작해 25도까지 오르며 일교차 10도 안팎으로 벌어집니다. 내일 경기와 강원 내륙 등 곳곳에 한때 5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립니다. 수요일에는 전국이 맑겠고요. 목요일 전남과 제주에 비가 오겠습니다.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또다시 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